자, 봅시다. 자, 여기서 일단 등기휴업원과 관련돼서 한번 읽어볼게요. 글씨가 살아서 움직이는지. 자, 부동산 물건 면담을 완성시키는 등기는 물건행위 내용과 하치. 그래서 물건행위 내용과 하치하여야 하며 실질적 실체적 요건이라고 그래요. 자,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상의 요건을 갖춰 적법하게 이루어진다. 이게 뭐예요? 형식적 요건이 돼. 자, 우리 법학에서 형식이라는 걸 동그라미 쳐놔요. 형식이라는 것은 뭘까요? 절차적 의미가 있어요. 절차적 의미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절차적 측면과, 보면 실체라는 것은 내용적 측면이거든. 보면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용과 뭐예요? 절차의 합치를 가져와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등기 면실 불법 말소. 여기 시험에 자주 출제돼. 밑줄 딱 끊어요. 등기는 물건 변동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주의가 아니다라는 거야. 아까 186조는 효력 발생 요건주의죠. 그러니까 존속 요건주의가 아니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이제 말장난치거든. 우리나라 등기는 존속 요건주의지 효력 발생 요건주의가 아니다. 이러면 틀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표 하나 딱 해놓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두시고, 자, 원인 없이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 등기 전 동등기 추정력. 요거는 큰 문제가 없고요. 읽어보시면.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봐요. 이중으로 격려된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러면 중복 등기라는 거네. 자, 근데 이게 요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우리 등기법을 안 배운 사람들은 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셔요. 자, 봐봐요. 자, 등기부는 표제부 하고 얼굴 표제부네. 표제부라고 써요. 자, 표제부 중복 등기네요. 표제부가 중복이 돼서 중복 등기가 이루어졌다 생각하고, 자, 권리의 등기, 가구 얼굴의 권리의 등기죠. 크기 소유권과 관련돼서 이렇게 써놔요. 갑하고, 자, 중복 등기가 됐어. 자, 갑하고 오라고 중복 등기가 돼버렸어요. 그럼 우리 판례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봅시다. 이게 생각을 안 하면 약간 헷갈립니다. 자, 표제부 권리예요, 사실이? 사실은 어때요? 내용이 일치해야죠. 그래서 이거는, 그럼 표제부 중복 등기는 내용이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읽어봐요. 실체법설에 따른 내용이 일치한 등기가 유효하다는 거야. 실체법설. 자, 권리의 등기는 갑이죠. 그러면 요거는 갑과 갑이 중복 등기가 돼서 이거는 선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 후 등기는 무효가 돼.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선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 후 등기는 무효가 돼요. 요거는 그러면 선이 우선이라는 거네. 요거는 뭐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먼저 선자 돼서 읽어봐요. 절차법설에 따른다. 절차법설. 근데 이게 가장 잘못하면 이 표제부 중복 등기하고 권리의 등기가 뭐예요? 갑자기 바뀔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생각해야 돼요. 표제부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이 중복되면 뭐예요? 내용이 일치한 거. 그러면 실체법설. 권리의 등기는 동일인인 경우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거든. 그러면 선등기가 원인 무효함이나 뭐예요? 일단 선등기가 유효, 후등기는 무효라는 겁니다. 무슨 법설에 따라? 실체법설이 아니라 절차법설에 따른다. 그러면 후등기를 전제로 해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주장할 수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관계를 우리가 따져보고, 그러면 여기에서 등기부는 1부동산 1등기 원칙에 따라서 편성되어 있다. 하나의 부동산에 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둘 뿐이다. 그런데 절차상의 잘못으로 이중으로 보존 등기가 격려된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요거 사항란을 권치세요. 사항란이라는 걸 권리의 등기라고 권쳐놓으라고. 권리의 등기. 원래 요건 사항란이라는 것은 뭐예요? 표제부를 우리 과거의 종이 등기부를 전제로 해요. 그럼 그 표제부는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표시번호, 표시란. 우리 종이 등기부를 전제로 할 때 갖고는 순위번호, 사항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옛날에 사항란의 등기 그러면 권리의 등기를 지칭하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종이 등기부. 그래서 이 사항란을 뭐예요? 얹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밑에 뭐예요? 권리의 등기를 지칭하고 있다라.
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한번 보죠. 그러면 등기명이 동일인인 경우 동일인 줄 전하여 무슨 실제 관계와 부합하는 것을 불문하고 선등기만이 유효하고 후등기는 무효가 된다. 무슨 법설? 절차법설. 그죠? 자, 등기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도 마찬가지. 선등기가 은인무효가 되지는 않은 후등기는 결론 뭐가 되죠? 무효. 그죠? 무효.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요 1번과 기억과 니은을 딱 잡아놓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표제부를 살짝 집어넣는다. 자, 봐봐요. 표제부 중복등기는 절차법설에 따른다. 어때? X. 무슨 법설? 실체법설. 그죠? 여기 나중에 이제 문제 풀다 보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4학년을 그러면 이렇게 꺼놓고, 이걸 뭐예요? 권리의 등기라고 혼자 놓으라고. 다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찾았어요? 네. 그래서 자, 그렇다면 그거 한번 체크해 두시고, 그러면 실질 주잖아요. 실질이라는 것은 뭐예요? 실체, 그렇죠. 내용이라고 동그라미죠. 등기와 휴약에서는 물권행위 합쳐야 하며, 그러나 건물에 물권행위와 등기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 주잖아요. 주체, 객체의 불합치. 자, 그러면 물권 변동 과정의 불합치. 요거 이제 줄쳐놔요. 불합치. 우리 판례는 완화해 주는 게 있어. 그게 아까 뭐예요? 4개를 적었었죠. 무슨 생략등기? 중간 생략등기. 또 하나는 모두 생략등기. 또 하나는 언익행위. 또 하나는 무효등기. 유효. 그죠. 자, 그럼 뭐니 해도 중간 생략등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중간 생략등기와 관련돼서, 자, 중간 생략등기는 별표를 어차피 3개를 해놓고 대비를 하자고요. 자, 그러면 중간 생략등기 그러면 제일 먼저 봐야 돼. 자, 그 옆에다가 여백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그러면 차이점은 중간 생략등기와 하다 제일 먼저 점검할 게 있어요. 뭐예요? 자, 이미 등기가 된 경우. 이미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등기가 이미 끝났으면 뭐 유효 써놔요. 유효. 이미 끝났으면 유효예요. 자, 걸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돼. 걸렸다 그러면 처벌은 가능, 불가능? 가능. 그렇죠. 자, 이미 등기를 청구한 사항이야. 그러면 청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원칙은 뭐냐? 원칙은 무효가 돼요. 왜 무효가 될까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무효라고 써놨거나. 근데 A적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사법상 합의. 요 사법상 합의라는 게 있어. 이 합의 자체는 무효할 이유는 없거든. 합의 자체는. 그래서 이게 그러면 뭐예요? 단서 규정, 효력 규정. 단서 규정이 돼. 그러면 합의와 관련돼서 그러면 등기 처리 문제가 달라져. 그러면 사법상 합의와 관련돼서 A, B, C 그래서 A, B,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사법상 합의 자체는 무효할 일은 없어요. 그러면 요 합의가 중요한 거야. 합의가 전부 있어서 그러면 A하고 얘는 계약 당사자야 아니에요? 당사자죠. 그러면 C는 A한테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어. 직접 청구. 자, 합의가 있고 단절이 됐어요. 그러면 B하고 C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거든. 그럼 C하고 A하고는 뭐예요? 계약 당사자가 아니거든. 그러면 C는 뭐예요? A건 B거를 대의 행사할 수 있어. 그래서 대의 청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직접 청구냐 대의 청구냐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딱 포인트야. 근데 이제 이 조건이 하나 있죠. 단 이미 그거는 쓸 필요가 없죠. 토지거래가구에서 중간 생략등기. 이때는 합의가 있든 없든 절대 무효. 그게 무슨 규정? 효력 규정. 35회 때 주제가 됐네. 근데 얘네들이 이제 아류작이 있어. 그러면 일단 요 틀을 하나 잡아놓고 그러면 중간 생략등기는 뭐예요? 그러면 최초 매도인이, 최초 매도인이죠.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이, 최종 매수인, 최종 양수인이 직접 A한테 등기를 청구하는 거. 이게 무슨 중간 생략등기라는 거예요.
근데 요 중간 생략된 아류자, 뭐 일종이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요거죠. 자, 봐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 아니, 집을 줬어요. 신축, 비등기 부동산이요. B가 C한테 등기를 해버렸어. 요 사람이 보전 등기를 해버렸다고. 앞에 빠졌어, 안 빠져? 빠졌죠. 그럼 모두 생략 등기. 그러면 모두 생략 등기는 뭘 전제 요건을 하죠? 미등기 부동산. 이걸 전제 요건. 이미 등기가 끝나버리면 등기를 유예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모두 생략 등기.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 일종이야. 그래서 여기 봐봐요. 요거는 자주 출제되는 거예요. A가 B한테 요 사람이 매도인이고 이해를 해버려요. 매도인이고 매수인이야. 근데 이전 등기도 못 해주고 잔금도 못 치러줬어요. 가로사로 돌아가셨어. 그러면 A-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A-가 뭐예요? 아들이죠. 아들이 뭘까요? 상속인 등기거든. 그래서 상속인 등기와 상속 등기는 완전히 다른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원래는 등기를 요렇게 했다, 요렇게 해야죠. 근데 뭐예요? A-가 다이렉트로 등기해줬거든. 빠졌어, 안 빠져? 빠졌어. 일종의 무슨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일종이야.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는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거든.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은 특별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등기법 27조에 상속인 등기를 두거든. 자, 신청인은 누구예요? 자, 신청인은 A-죠. 명의는 A죠. 예치의 불일체. 원래는 각하하자나. 각하하자는 A 조건이 있어. 이게 바로 뭐예요? 상속인 등기라는 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읽어보면 중간 생략 등기. 항상 중간 생략 등기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돼. 이미 등기가 끝난 경우하고 등기를 청구한 상황인 걸 꼭 알아놔야 됩니다. 이미 끝났다면 뭐예요? 볼 것도 없어. 유효. 안 걸리면 돼. 그게 바로 뭐예요? 내로남불까지. 그래서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읽어보면 이제 쭉 포인트가 나오는데 등기 유효성이 있어. 그래서 이걸 찾아서 여기 시험에 우리 민청에서 자주 출제돼. 다만 줄잖아요. 찾아서. 자, 130페이지 다만 찾았을 겁니다. 다만 뭐가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요거는 무슨 상태죠? 유동적 무효적.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중간 생략 등기 플러스 곱해봐요.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무효. 그렇죠? 무효.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토지거래가구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그러면 요거는 뭘로 가정, 어떤 연관이 있죠? 써놔요. 무슨 규정? 효력 규정. 그렇죠? 합의가 있든 없든 절대 무효가 돼. 그래서 그 정도 체크해 주시면 나머지는 충분히 읽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거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등기를 청구한다. 그래서 요거 이제 등기를 삼자 간의 합의 동그라미잖아요. 찾아서 합의가 있으면 무슨 청구다? 직접 청구. 그죠? 직접 청구. 합격 청구. 자, 직접 청구라는 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합의가 없다면 그걸 찾아야 되겠죠. 합의가 없는 경우 2번을 가죠. 자, 동그라미 2번. 합의가 있대, 없대? 없어. 그럼 무슨 청구? 대의 청구. 그죠? 자, 그 정도만 잡아놓으면 우리 중간 생략 등기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요건 딱 잡아놓으라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자, 요 쭉 넘겨서 자, 중간 생략 등기 유효성 핵심 찾았어요? 네, 요걸로 딱 정리해 놓으면 돼. 중간 생략 등기 유효성 나와 있죠. 자, 특히 이미 최종 당수인 앞으로 격려된 행감 변경하고 그때는 유효. 뒤에 아마 도표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위반하면 그때는 뭐예요? 무효다, 유효다? 무효. 그래서 요 두 개만 조심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 그래서 그 정도만 우리가 잡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자,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은 등기.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 자, 니은이네요. 찾았어요? 네. 자, 요거는 뭐, 우리, 특히 이제 통정허위 표시와 관련돼서, 올해 사례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 자, 정려와 뭐, 매매. 그죠? 정려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 매매는 무효. 그거 잘 잡아야 돼. 통정허위 표시에서. 일종의 이 은닉행위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우리 요 부분에 대해서, 자, 따져보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A가 아버지예요. 자, 여기 아들입니다. 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 요즘 군대 좋아졌어요? 안 좋아요? 좋아졌죠. 군인인데 뭐예요? 애가 뭐 베트남 여행 갔어요. 몇 명이? 자대 동기끼리. 그래서 집사람이 어제 뭐예요? 만났어. 야, 일개 군대가 어떻게 군대를 그렇게 애국에 나갈 수 있을까? 우리 뭐 학창시절에 수학여행 가는 데 있었죠. 요즘 수학여행도 못 가게 하죠. 운동장에서 뭐예요? 운동도 못 하게. 왜? 다치니까. 그죠? 참 미치는 세상이에요. 미치는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아들하고 아들. 그래서 이게 부전자전이죠. 아들한테 이제 정의를 주려고 그래요. 정의. 정면 세금이 나오죠. 그러면 정의. 우리 등기법에서는 뭐예요? 등기권. 그냥 정여세가 나오니까 아들을 짜요. 뭐예요? 매매. 등기권이죠. 실제는 등기권이 뭐예요? 정의. 알고 봤더니 매매. 읽어봐요. 실제와 다른 등기권이네. 이게 대표적인, 그럼 매매 뒤에서 정의를 감춰서 안 감춰서? 감춰서. 이걸 뭐라고 일종의 권익행위라고 그러는 거야. 권익행위.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자, 정의와 매매의 공통점은 뭘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란. 소유권 이전이라는 거.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그럼 정의는 등기 원인이고 매매도 등기 원인이에요. 공통점 소유권 이전이에요. 가부에 기록되겠죠. 이게 바로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 그러면 어차피 이 집은 누가 돼가요? 아들한테 가죠. 그래서 이 관계가 무슨 관계? 실체 관계. 우리 판례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내용에 부합한다면 등기는 무효할 이유는 없어요. 아버지가 걸렸어. 뭐만 추징하면 돼요? 증여세만 추징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 관계가 실체 관계라는 거야. 그래서 민법을 무슨 법이다? 실체법이라는 거야. 그러면 등기법은 무슨 법? 절차법이 되는 거야. 목적과 수단의 관계가 바로 실체법과 뭐예요? 절차법의 관계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걸 딱 생각하면서 법에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의 등기. 그래서 정여를 뭐로 한겨? 그렇죠. 자, 요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 등기는 유효 동그라미 딱 쳐놓으면 돼요. 그럼 끝. 요거는 한 개 지문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그 정도 우리가 잡아두시면 돼요. 자, 무효등기 효용입니다. 자, 무효등기 효용 줄 쳐놓고, 자, 무효 동그라미. 자, 무효는 어때요? 성립요건은 갖췄죠?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워. 그렇죠. 아깝죠? 써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자, 민법은 무효행위 재생이라고 써. 재생.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죠. 그럼 나머지 한도 내에서 유효할 수 있다. 이런 점이죠. 그러면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추인. 요거는, 무효는 성립요건은 갖췄지만 아까우니까 써먹자는 거야. 우리 등기법에서는 무효등기 유효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자, 보면 그 옆에다 하나 딱 쓰고, 자, 거기에도 마찬가지. 자, 표집을 하는 게 있어. 자, 이걸 딱 잡아놓고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돼. 자, 권리의 등기라는 것은 각부 얼구의 등기를 권리의 등기라고 그러거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여기가 집이 있어요.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멸실 등기. 그러니까 멸실하고 말소하고 구분을 해줘야 돼요. 멸실은 권리적 측면이 사실적 형이. 사실적 측면. 멸실은, 아니, 말소는 권리적 측면이야. 근데 전부 불타서 멸실 등기를 해. 그 자리에다 똑같은 집을 하나 줬어요. 요거는 흰 집이 노란 집이. 흰 집. 요거는 분리취하고 있죠. 요거는 무슨 등기? 멸실 등기. 요거는 소유권 보존 등기. 물론 표제부 등기는 이용할 수 없다. 자, 권리의 등기는 우리 한번 봅시다. 권리의 등기. 자, 뭐 이번 주 토요일 날 뭐라는 거예요? 자, 우리 뭐 모임 있죠? 정말 간단하게 봅시다. 뭐, 우리, 뭐, 지명하고, 뭐, 좋은, 이제 지칠 대로 지쳤으니까, 뭐예요? 좀, 나름대로 하는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친해지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공인님께서는 흩어져야 살아. 그렇죠? 흩어져요. 자, 흩어져야 삽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봐봐요.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저당권 설정 등기죠. 근데 A가 돈을 잘 벌어. 1억을 갚아버려서. 그러면 이 저당권 설정은 무슨 등기해야죠? 말소 등기를 하죠. 근데 말소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내버려둬서. 그럼 무슨 등기일까요? 자, 무효 등기죠. 무효라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A가 돈이 필요해. 갑자기 또 필요하네. 그럼 A가 B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야, 저번에 1억 요 저당권 설정 읽어봐요. 말소하지 않았지. 그 무효 등기를 써먹어서 나한테 다시 1억을 부어주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네.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보죠. 읽어봐요. 저당권 두 자로 건지만 권리 등기도 이용할 수 있다. 누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없을지만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등기를 이용해도 다 좋아. 당사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왜 당사자는 좋아요? 등기 비용이 안 들어서. 이번에 근저당 설정 전자신청을 하니까 73,000원인가 들어가더라고요. 돈 없으면 맨날 담보대출만 받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6천만 원 근저당을 설정하는데 이 등기 비용은 73,000원, 75,000원이니까 5,000원. 저보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제가 등기해도 돼요, 사실. 등기법 선생인데 근데 왜 제가 등기를 안 할까요? 나중에 책임이 발생하면 책임을 전가할 사람을 묻어놔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냥 돈을 75,000원 아끼려면 직접 가서 전가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그냥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그때는 따질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 들고. 그래서 봐봐요. 그러면 등기하려면 해야지, 떼야지. 그럼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 사실. 그러니까 그냥 법무사한테 그냥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세무 문제는 누구한테 맡기는 게 가장 좋아? 세무사. 그렇죠. 세무사.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요러한 세금에 대해서 몇 프로 감면됩니까? 그러면 뭐라고 해요? 답변 적시하지 마세요. 그럼 핑계를 대세요. 어떤 핑계? 지금 업무 회의 중이니까 잠시 요 남바로 전화번호를 따놔서 전화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 그러세요. 그럼 그때 잽싸게 어디로? 세무사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요령이야. 일하는 요령. 거의 요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빠요? 그러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저 바빠요? 그러면 끊으세요? 그러면 팔이 날리거든. 근데 잘 되는 이유는 다 있더라고요. 잘 되는 왜 중개사 사무실은. 그러니까 요령이야. 근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요령이 있어. 요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나름대로 따기만 하면 돼. 따기만 하면.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 당사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등기 비용이 안 드니까. 근데 요 등기 따로 할 필요가 없죠. 그럼 누가 좋아요? 등기관이 좋잖아. 그래서 차남도 좋고 매부도 좋다라는 거야. 그러면 권리의 등기는 결국 이용할 수 있다. 단 누가 없어야 돼? 제3자. 이놈이 골치덩어리야. 제3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제3자만 나오면 어찌할 바를 몰라 하죠. 그래서 제3자와 관련돼서 대리. 그렇죠. 대리. 또 하나는 우리 통정회의 표제제 제3자의 범위. 이 제3자가 골치덩어리라고 따지고 보면. 그러면 이제 요거 딱 정립을 해놨으면 나는 공부하기 싫어요. 그러면 요거만 하면 돼. 근데 만약에 여기 한번 보죠. 씨앗을 한번 잡아봐요. 씨앗.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 찾아봐요. 찾았어요? 멸실동그라. 멸실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요걸 잡았으면 그때 가서 이용할 수 없다. 즉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탁탁탁 치고 가면 돼. 그러니까 굳이 읽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지. 오늘 한번 읽어봐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찾아봅시다. 제2강 또다시 복습이네. 몇 페이지에? 134페이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 변동이래. 몇 조죠? 187조. 법률 규정. 187조. 요거네요. 등기를 행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변동, 상속, 동그라미, 공용징수, 판결은 워낙 중요하고요.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행하지 아니하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자, 이걸 잡아야 돼. 상속, 공용징수 판결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기타 법률 중에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가로 위반에 가서 187조에서 등기 없이 지정한 물건을 다시 처분하는 경우 나와 있어요. 또 읽어보면 되고. 자, 그러면 187조에 대한 적용 범위 찾아요. 자, 상속 찾았어요? 예. 자, 상속에서 특히 요거 포괄유정 두잖아요. 포괄유정. 자, 근데 유정은 두 종류가 있어. 자, 참고용어로 유정은 두 종류가 있어요. 자, 유정이 나오면 항상 속편만으로 뭘 봐야 돼? 대가리를 봐야 돼. 특정 유정. 자, 포괄유정은 뭐가 같아요? 상속하고 의미가 같아요. 요거는 매매하고 의미가 같아요. 자, 그러면 포괄유정은 상속이니까 몇 조죠? 187조 4이네. 요거는 186조 4이네. 그래서 유정등기가 나오면 항상 포괄인지 특정인지를 봐야 돼. 근데 요게 이제 서걸석이야. 자, 농지취득. 특히 농지법과 관련돼서 요거 소결석입니다. 농지취득 정의점은 읽어봐요. 취득이죠. 취득은 뭐 해야 돼? 계약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볼까요? 자, 농지를 포괄해서 포괄유정을 해요. 그러면 요거는 상속이죠. 계약이 아니야. 농지를 포괄유정할 때는 농지취득자이지만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 특정유정은 뭐하고 같아요? 매매. 농지를 특정유정할 때는 농지취득자이지만 제공받아야 돼. 그래서 농지법에서 포괄유정이냐 특정유정이냐가 아주 중요하고, 우리 등기법에서는 187조 사이냐 186조 사이냐. 근데 만약에 봐봐요. 그러면 특정유정은 등기 없이도 틀렸죠. 특정유정은 등기 없이도 틀렸죠.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포괄유정은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 포괄유정은 뭐예요? 상속의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시험에 자주 출제돼. 그래서 여보 포괄유정. 자, 공용징수. 이거는 뭐 우리 공용징수와 관련돼서 우리 작년에 등기법 바로 읽고 수용이라고 써. 자, 수용은 어때요? 등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수용은 언제 물권 변동이 발생하죠? 수용시. 상속은 사망시. 그렇죠. 사망시 즉시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그러면 봐봐요. 수용 등기는, 그러면 봐봐요. 수용은 재결 시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 이미 출제된 거고. 그러면 수용은 무슨 시? 수용시. 이렇게 본 거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판결에서 이제 철커드 걸려. 자, 판결은 워낙 이거 민사재판과 관련돼서 이렇게 참고를 해놔야 돼. 일단 기초공사는 세 가지를 해놔야 돼. 방망이 몇 번 드려요? 3번. 확정이 되네. 확정 판결이야. 자, 확정 판결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어요.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이에요. 형성 판결.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 민사재판은 극단이야. 거의 3개빨밖에 없어요. 뭐야? 이행하라. 이행 판결. 확인한다. 확인 판결. 요거 형성 판결이 있어. 자, 그러면 확정 판결과 관련돼서 그럼 방망이 3번 두드리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봐. 애우기잖아요. 이행 판결은 당사자 의사 표시가 있어. 이행을 안 하니까 이행 판결이거든. 몇 조다? 186조. 확인 판결도 186조. 형성 판결은 법원이 권리를 형성해 주거든. 몇 조다? 187조. 그래서 187조 형성 판결은 시험 범위가 하나 딱 있어. 그게 하나서 나요. 예,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든. 공유물 분할 판결은 별표 3개 놓고 딱 점검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봐봐요. 여기까지는 이제 포맷을 자기가 숙지를 해줘야 돼. 봐봐요. 그러면 따라오지 말고 봐봐요. 확정 판결은 몇 점이요? 3점이요. 그러면 형성 판결에 한해서 187조, 나머지는 186조 이렇게 하라. 우리 형님도 공부하는 스타일 봐봐요.
이행 판결은 186조, 확인 판결은 186조, 형성 판결은 187조. 이렇게 해서 따로 외우지 말고 따로 외우면 시험 가면 따로 헷갈려. 따로 국밥이야. 따로 국밥.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무슨 판결이? 자, 형성 판결에 한해서 무슨 판결? 187조 판결. 나머지는 186조. 이렇게 잡아요. 근데 이제 외웠어요. 근데 외웠는데 써먹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에요. 봐봐요. 이행 판결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 등기해야. 그죠? 등기해야. 15회 때, 우리 15회 때 민법에서 출제되고, 등기법에서. 그러면 이제 요걸 딱 잡아놓고, 여기에서, 그러면 이때 형성 판결. 그러면 187조 판결은 무슨 판결이었어? 형성 판결. 둘 다 꺼놓고, 공인물 분할 판결. 요거 딱 매치를 시켜놔요. 나머지는 싹 버려. 두 개만 딱 남겨놓으면 돼. 그럼 쓸데없는 걸 하나씩 정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자, 소정 민법 187조의 소정의 판결의 의미. 이것도 사실 버려도 돼. 여기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건 뭐가 나왔죠? 경매. 자, 그러면 경매는 어디에서 해요? 법원. 공매는 나라에서 해요. 이건 다 나라네요. 그렇죠? 자, 요거는 법원, 요거는 자산가지공자. 그렇죠? 합쳐봐요. 합쳐봐요. 경공매. 경공매는 몇 조다? 187조. 자, 사경매는 몇 조로 가죠? 사경매는 186조.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매와 경매의 주체는 주체에서 의미가 차이가 나타나고, 자, 그러면 경매는 그러면 언제 발생하죠? 물권 변동이. 경락대금 완납시. 그렇죠. 자재주제돼.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자, 기타의 법률 규정. 요거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써봐요. 아까 물건의 공통소멸사유 한번 써봐요. 그러면 이제 여기 첫자다서 멸포, 소공, 혼몰 한번 써봐. 외워가면서. 멸포, 소공, 혼몰. 기타 법률 규정 사이에 멸포, 소공, 혼몰. 여기서 포기는 몇 조로 가죠? 186조. 나머지는 187조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딱 잡아놓으면 이게 기타 법률 규정은 따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6조와 7조의 관계 역시 출제가 됐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187조의 요놈. 자, 점유취득시효 별표 5개. 자, 점유취득시효는 매년 출제가 돼요. 매년 출제가 되고, 점유취득시효는 몇 년? 20년. 자주. 공연, 평온, 공연하면 적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어때? X.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이렇게 돼. 그러면 취득 시점으로 소급한다라는 거네. 그러면 점유취득시효는 결론 뭐가 있다? 소급표가 있다라는 거. 소급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기 봐봐요. 그러면 A라는 것은 187조의 유일한 A 조항이 있어. A라는 것은 배신자거든. 무슨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책이 없어요? 있죠? 제가 또 잘못 보곤 해왔나 싶어서요. 자, 그러면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돼서 이제 딱 정립을 해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등기 기능 몇 가지? 186조 사유의 등기의 역할. 187조 대항요건지의 등기. 186조는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느냐 없느냐. 187조는 당사자 의사표시가 없으면 몇 조? 187조. 있으면 186조. 여기에 대한 유일한 A조항이 있어. 무슨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그게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할 때 응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은 제가 여쭤봐드린 것은 확인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또는 물권물의 공시 방법. 어차피 매년 먼저 받자고요. 그렇죠? 어차피 줄을 딱딱 이미 2차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배웠어. 그래도 딱딱 보자고. 자, 등기 종류. 그렇죠? 등기 종류로 봐요. 자, 내용에 따른 분류. 내용. 행간편 전화에. 자, 내용에 따른 분류는 뭐냐? 그러면 우리, 자, 1차만 하신 분들이 있어서, 자, 한번 봐봐요. 자, 여기는 표제부죠. 요거는 가구, 요거는 얼굴. 이거 봐요. 표제부의 내용, 가구의 내용, 얼굴의 내용. 자,
자, 구구단 외우듯이 2는 4, 4, 4, 16. 하면 그래서 세세 기입 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입해주는 게 기입 등기야. 그러면 기입 등기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새롭다. 그러니까 세세를 찾아봤더니 이런 단어야. 읽어봐요, 보장. 읽어봐요, 이전. 그래서 설정. 그죠?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게. 그러면 A가 B한테 팔았죠. 새로운 등기원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획한. 그래서 보전, 각부를 최초로 개설하죠. 그러니까 요 보전 이전 설정은 뭐예요? 읽어봐요.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획하죠. 그래서 앞으로 세세 기입 등기. 이렇게 나와요. 자, 경정 등기는 한번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